GEO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특정한 질병이 있는 곳과 정상인군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유전자를 발굴해내는 것을 해봤는데, 그건 GEO 데이터 셋에서 그 데이터 덩어리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이고, 또 그렇지 않고 이미 갖고 있는 연구자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 T검정을 이용해서 반복적으로 유전자 개수만큼 T검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GEO 데이터를 받아서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그 림마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실행하는 방법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분석 속도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좀 연구하는 데는 수월할 것 같아요. 시간이 빠르게 해결이 되면은 좀 여러 번 해볼 수 있고 여러 데이터도 실행해 볼 수 있고 하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용할 데이터는 서비컬 캔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자궁경부암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는 28개의 실험으로 되어 있는데 4개의 노멀과 20개의 캔서 셀로 되어 있습니다. 캔서 환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서비컬 데이터는 서비컬 데이터.csv로 저장이 되어 있고, 물론 이게 레이블이, 그러니까 유전자 이름이 서비컬 레이블.csv로 따로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부른 거예요. 레이블을 부르고 서비컬 데이터를 서비컬이라는 오브젝트로 불러서 데이터도 한번 썸머리 해보고 레이블도 한번 썸머리 해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썸머리 했더니 CN001이라는 거는 노멀 데이터의 첫 번째, 노멀 데이터의 뭐 18번, 그리고 노멀의 뭐 22번, 그런 식으로 해서 앞에 노멀이 8개가 있을 것이고 밑으로 캔서가 20개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데이터는 이렇게 일부분만 잘라서 이런 타입의 데이터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CN543 이후에 CC가 나오죠. 이게 이제 서비컬 캔서, 그러니까 데이터셋 안에서 각각의 맨 위에 붙는 변수명에 해당하는 그 레이블을 CC라고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컬 노멀, 서비컬 캔서 이렇게 해서 20개의 또 다른 이제 실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썸머리한 거는 썸머리 레이블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얘도 보면 디멘전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로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기미라는 거는 내가 뭔가 분석하기 위해서 하나 새로 만들었던 변수로 생각이 되고,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도 다 유전자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아이디의 일종인데, 우리가 쓸 거는 여기 진 심볼이라고 되어 있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컬럼에 있는 요 것만 가지고선 주로 이제 논문에 쓰거나 할 때는 이 이름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PPT 자료를 한번 보고 아래에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룹 네임이라는 거는 팩터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프로그램상에선 0, 1 또는 1, 2로 코딩이 되어 있으니까 작은 수로 되어 있는 거는 CN이라고 하고 그게 8개다라는 명령을 해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CC고 20개다. 그래서 이걸 팩터를 만들어줘요. 그룹이라는 건 수치 데이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팩터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그룹 네임이라는 거는 그럼 CN이 8개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CC가 20개가 쭉 나올 거예요. 그걸 갖고 모델 매트릭스라는 함수에 의해서 이걸 0과 1로 이제 코딩을 하게 돼요. 그걸 서비컬 디자인이라고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서비컬 디자인의 컬럼 네임을 간단하게 CNCC라고 다시 명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컬의 로우 네임이라는 거는 그 레이블에 있는 네 번째, 아까 얘기한 거 레이블에 있는 레이블이라는 그 오브젝트의 네 번째 있는 게 진 심벌이었잖아요. 그거를 진 심벌이라는 거는 서비컬 데이터의 로우 네임으로 줘요. 원래 서비컬이라는 건 데이터 셋으로 수치 데이터로 거기에 각각의 행에 나타나는 유전자 이름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레이블이라는 데이터를 받아서 거기에서 네 번째 있는 거를 거기에 로우 네임으로, 그러니까 행의 이름으로 줬어요. 그리고 그거를 림마 펑션에 있는 lim fi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시그니피컨트하는 유전자를 선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비컬 데이터가 있고 거기에 서비컬 디자인, 그러니까 8개는 노말, 20개는 캔서다라는 정보를 줘서 리니어 모델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RES3, 그러니까 리절트라는 건데, 리절트 상을 약자로 쓴 건데,
거기에 나오는 값은 유전자 이름과 각각의 분석을 한 검정 통계량, 그리고 t값, 그리고 어저스트된 t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오고 나면은 그림을 그리게 되죠. 우리가 볼카노 플러스를 그렸어요. 그러기 전에 RDS3에서 나오는 데이터가 어떤 건가 보면은,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는 게 유전자 이름이에요. 그걸 아까 로우 네임이라는 함수로 서비칼이라는 데이터 앞에다 붙여줬어요. 그 각각의 개체가 이런 이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폴드 체인지 값이 나오고 각 경우에 분석한 걸 두 군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냐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나온 폴드 체인지의 로가리즘을 한 거, 그리고 평균, 익스프레션 값, 그리고 t통 계량, 그리고 그거에 대한 p값, 그리고 거기에 어저스트된 p값. 이게 똑같은 분석을 지금 수만 개를 하죠. 처음에 데이터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서비칼 데이터가 여기서 보면 행열로 디멘전을 볼 수 있는데 행이 5만 개가 넘었어요. 그 얘기는 동일한 분석을 5만 번 이상 한다는 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멀티플리시티 프로그램을 어저스트 P값으로서 제한을 해요. 그리고 비통계량이라는 것도 이제 T통계량과 유사한 값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면 클수록 공간에 더 차이가 많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게 지금 소팅이 되어 있거든요. 가장 유의한 것부터 여기서 adjust p-value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데 이 값을 가지고선 볼카노 플롯을 그려서 탐색적으로 유의한 유전자가 어떤 건가 하고 한번 탐색을 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볼카노 플롯을 그리는데 RDS3 이후에서 나온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폴드 체인지 값과 그 다음에 p-value를 가지고 일단 모든 점을 다 찍어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5만 개 정도의 점이 찍히겠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플롯을 만드는 형태고, 그 다음에는 유의성에 따라서 이제 점점 세부적으로 찾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컬러를 칠할 건데 내가 원하는 조건에 대해서 어저스트 p-value가 뭐 이 정도 값보다 작거나, 이건 유의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폴드 체인지 값이 얘보다 크거나, 그러면 이제 그린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보면 요거는 샵 표시가 있다는 거는 요건 실행하는 건 아니죠. 커멘트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 거 보면 RDS에서 p-value만 갖고 그렸어요. p-value가 그러니까 어저스트된 p-value죠. 어저스트된 p-value가 이거보다 작으면은 빨간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폴드 체인지가 이거보다 크면, 그러니까 하나의 통계치만 갖고선 일단은 걸르는 거예요. 0.4보다 크면은 오렌지로 칠하고, 이 두 개다가 만족하면, 엔드 표시 있죠. 두 개다가 만족하면 그린으로 하자. 그러면 결국은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유의한 유전자가 선별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아래서 실행을 해보도록 해요. 그러면 나이 데이터로 실행해 보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서비칼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 림마 라이브러리 이용해야 됩니다. 서비칼이라는 거는 CSV 데이터이기 때문에 read CSV로 불러주도록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할 때마다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데이터 사이즈를 적어 놓는데, 어디 갔죠? 데이터 사이즈를 적어 놓는데 서비칼 데이터 사이즈는 54675 곱하기 28. 20개와 8개. 그 다음에 레이블은 열었더니 레이블 안에는 레이블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54675 곱하기 5. 이게 물론 하나의 데이터셋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수치 데이터와 레이블, 문자 데이터를 나눴다가 나중에 조합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물론 작업 디렉토리 안에 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워킹 디렉토리를 지정해 줘야 돼요. 지금 워킹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바로 불러지죠. 그래서 사이즈를 확인하는 거는 다 디멘전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해보지 않고, 그다음에 썸머리를 한번 볼게요. 서비칼 캔서, 서비칼이라는 데이터, 그다음 수치 데이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쭉 아까 CN001부터 쭉 CN 543 있고, 그 다음에 CC가 시작해서 20개의 CC가 있을 거예요. 서비칼 캔서 데이터. 그 다음에 레이블 데이터라는 건 썸머리 레이블 하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이런 레이블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내가 만든 거고, 여기서 말한 진심벌은 여기 있을 거다. 그래서 네 번째의 컬럼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수치 데이터 앞에 붙여서 이제 데이터셋이 하나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네임이라는 건 CN을 8개, CC를 20개로 해서 정해줘라. 그럼 그룹 네임이라는 오브젝트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요건 아까 실행했던 거니까 그대로 한번 실행할게요. 서비칼 데이터 안에 아까 레이블에 있었던 네 번째 진 심벌을 넣어서 서비칼 데이터는 이제 수치 데이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트리뷰트를 보게 되면 얘의 로우 네임이 들어가 있게 되죠. 그리고 림마 라이브러리에 있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함수들을 이용해서 시그니피컨트한 진을 찾게 됩니다. 이걸 한번 7개 통계치가 나오니까 이렇게 한 라인에 보면 각각의 유전자 심벌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통계치가 있는데 이 로그 FC라는 것도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폴드 체인지라는 건 결국 캔서와 튜머 사이에 아니 캔서와 노말 사이에 그 익스프레션 레이쇼잖아요. 레이쇼라는 건 크면 클수록 차이가 많다는 건데 물론 이거는 절대값이어야 되죠. 그래서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차이가 많다는 건데 그것도 소팅이 되어 있어요. 절대값에 따라서. 그래서 마이너스 0.53이 있고 그 다음에 0.47. 아 이거는 노말에서 더 많이 발현하는데 얘는 캔서에서 더 많이 발현하는구나. 이런 다른 반대 편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버리지 익스프레션 있고 T통계란 있고 뭐 P값 있고 어저스트 P값 있고 어저스트 P값도 가장 작은 것부터 쭉 나열이 됩니다. 54,675개에 대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그리는 거는 여기 있는 데이터 전부를 그리는 거예요. 전부를 그리는데 X축은 폴드 체인지로 하고 Y축은 P-밸류로 해라. P-밸류라는 건 어저스트 P-밸류가 아니라 이 P-밸류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얘네들을 시그니피컨트한 걸 표시할 때는 어저스트 P-값을 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우선은 다 그리니까 한참 좀 걸리죠? 이게 56,000개 정도의 포인트가 그려진 거예요. 폴드 체인지 값의 로가리즘 값, 그 다음에 P-밸류의 마이너스 로그 10한 값.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다는 건 P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로그를 했으니까 그럼 밑에 로그 유의성이 낮아지고 그렇다면 이제 처음에 조건은 P값하고 이제 폴드 체인지 값을 그냥 지정해 줬어요. 연구자가 사실은 이거 연구할 때 이 값을 계속 바꾸면서 시행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긴 P라고 해서 P-밸류를 0.000001이라고 하고 폴드 체인지를 0.4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랭킹 어프로치를 해서 가장 유의한 애를 셀렉트 할 거예요, 연구자들은. 그런데 그 값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너무 이걸 작게 하면 너무 많은 유전자가 걸러지고 또 너무 크게 하면 또 너무 많은 유전자가 걸러지거나 너무 작은 유전자가 걸러지니까 적당한 선에서 유전자를 걸르기 위해서 이걸 많이 수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 수정하는 거는 되게 번거롭죠. 여러 군데에서 수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앞에다가 지정을 해놨어요. 어저스트 P 값은 이렇고 폴드 체인지 값은 이렇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요거거든요. 그럼 P값만 가지고 한번 잘라보자는 거예요. P값에 의해서 P값은 뭐냐? 여기서 정의했던 0.0001 그거에 의해서 그거보다 더 작은 포인트는 빨간색으로 칠하라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빨간색으로 칠해졌죠. 이만큼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범주에서 그 다음에 그럼 폴드 체인지로 한번 해보면 되겠죠. 폴드 체인지도 절대값이 0.4보다 큰 경우 여기 절대값 표시했고 그런 경우에는 오렌지 컬러로 한번 칠해보자. 그러면 폴드 체인지라는 건 X축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잘라지고 여기서 잘라져서 그거보다 더 큰 양쪽으로 됐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의 교집합을 한번 칠해보자. 그러니까 AND로 연결됐죠. 어저스트 P가 긴 P보다 작고 그리고 로그 폴드 체인지 값은 긴 FC보다 크고 그래서 그거는 그린으로 칠해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포인트가 몇 개 생기죠. 결국은 만약에 이런 조건에 의해서 유의한 유전자를 선별했다 하면은 얘네들이 이제 타깃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그럼 이 유전자 이름이 뭔지 한번 볼까 하는 것이 캘리브레이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심볼을 찍을 수 있죠. 여기서 보면은 이걸 이용해서 찍게 되면은 찍어지죠. 뭐 EDN3, KRT4, 그다음에 KRT4, 뭐 이런 것들. 얘네들은 아마 중요한 유전자일 가능성이 크겠죠. 굉장히 조건을 강하게 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물론 이것도 자료에 들어가도 돼요. 발표 자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흰맵에 굉장히 익숙해요. 유전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제 흰맵도 한번 그려볼게요. 흰맵이라는 건 선별된 유전자들에 대한 발현량을 그대로 칼라를 이용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유전자들이 전체 어레이 데이터, 그러니까 56,000개 정도의 어레이 데이터에서 몇 번째 위치하느냐의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위치에 있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보면 되는 거예요. 흰맵을 그리는 걸 한번 볼게요. 흰맵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p-value가 긴 p 앞에서 지정했던 거 그거보다 작고 로그 fc 값보다 폴더 체인지가 긴 fc보다 큰 경우에 대한 것을 subset으로 해요. sub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row names를 봐야 돼요. row names라는 건 결국 뭘까요? 한번 여기 볼게요. sub의 row names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이네 이게 몇 번째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갖고는 이거는 캐릭터로 더블 커테이션이 있으니까 이거 갖고는 전체 마이크로 어레이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as integer라는 함수에 의해서 인티저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K라고 정했는데 그럼 K는 더블 커테이션이 다 떨어진 이런 값을 갖게 되죠. 그럼 전체 유전자 5만여 개의 데이터에서 그 위치에 있는 것만 갖다가 그대로 흰맵이라는 건 그냥 수치 데이터를 주면 그대로 그려주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흰맵 데이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서비칼이라는 게 아까 데이터가 서비칼 한번 볼까요? 서비칼의 디멘존이라는 거는 이런 데이터였어요. 굉장히 큰 데이터죠. 근데 그 안에서 K번째 있는 애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걸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흰맵 데이터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정의할 때는 K라는 걸 서브스크립트 안에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흰맵 데이터 안에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유전자 이름이 들어가야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발현 패턴은 나타나는데 여기서 얘가 어떤 유전자지 하는 정보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서브의 첫 번째 있는 것이 유전자 심벌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서브 처음에. 그래서 그거를 흰맵 데이터 안에 로우 네임즈라고 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걸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흰맵 데이터가 물론 여기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걔는 로우 네임이 그냥 숫자가 붙어 있는 거야. 1, 2, 3, 4 이런 거. 근데 1, 2, 3, 4가 어떤 유전자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 라인에서의 서브의 원에 있는 이것이 뭐였냐면 한번 볼게요. 이게 유전자 이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를 그 흰맵 데이터 앞에다 붙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우 네임즈였고 그걸 갖고 흰맵을 그리면은 이런 그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 이름과 그 다음에 여기는 실험이 나타나 있죠. 여기 보면 서비칼 캔서, 그리고 노말, 여긴 다 노말인데 여긴 다 캔서. 그러니까 요 캔서가 노말에 좀 섞여 있죠. 노말은 여긴 다 묶여 있죠. 이만큼은. 그러니까 잘 클래시파이가 됐죠. 지금. 그래서 요만큼은 캔서에서 언더 익스프레스 되고 이만큼은 오버 익스프레스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기서 관심 있는 유전자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를 연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유전자를 그리면 되고, 그러니까 유전자 선별하면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 지금 아래에서 구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했던 게 있어요. 서비칼 캔서에서 그 원시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자별로 티 검정을 했었죠. 노말과 튜머에서 티 검정을 하는데 그걸 원시적으로 돌린 방법도 있었고 또 하나는 어플라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 번에 그냥 모든 로우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결한 적도 있어요. 그렇게 분석한 결과와 지금처럼 림마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렇게 수치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실험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수리적으로 분석을 할 때 가능한 한 서브셋을 찾아요.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방법을 실행한 경우에 공통 집합을 찾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지난번에 티 검정을 했을 때 찾아진 결과가 이렇게 17개 유전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림마라는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한 게 30개가 찾아진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S1이라고 놨고 그러니까 이 레이블을 진심벌을 이걸 S2라고 놔서 교집합을 구하는 걸 한번 시행해봤어요. 교집합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쓰죠. 인터섹션이라는 거. 근데 R에서도 마찬가지 인터섹트라고 하면은 두 집합의 교집합이 나와요. 그래서 인터섹트를 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그냥 흰맵을 한 번 더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걸렀더니 이렇게 6개의 유전자가 걸러졌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